스카이 가려면 14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아무 데서도 알려지지 않는 꿀팁 하나인데 사실 연구TV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계기로 생기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 일문학과에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권수민입니다. 무유학 반수를 해서 언더우드 학부에 입학하게 된 김서연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교육학과에 입학 예정인 이강현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노원노문학과에 입학하게 된 권소희라고 합니다. 학과 부수 전형으로 반도체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임동원이라고 합니다. 내신 성적이 우상향했다. 자신이 분석한 성적은 어떤가요? 짱입니다. 1학년 입학해서 첫 시험이 3.1이 나왔어요, 내신이. 그래서 기말 때 빡공을 해서 1학년 1학기를 2.8로 만들고 그 이후로 쭉쭉 올려서 2학년이 총 합쳐서 1.7, 3학년도 1.26에서 7 정도 돼서 주요 과목 기준으로 1.9 나왔습니다. 계속 같은 개념을 반복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과목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려고 양치기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반 1등이나 뭐 전교권 친구들을 보면 개념이 적힌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들과 프린트 위주로 무한 회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개념을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날개에 있는 부분까지 외우려고 통암기 하는 방식으로 내신은 집중을 했습니다. 서연님과 같은 드라마틱한 우상향은 아니지만 그 소수점 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 올린 케이스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 수학인데 다행히도 저희 반에 전교 1등도 있고 전교 2등도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항상 문제집을 갖다가 이것 좀 알려줘 해서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푸는 방법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학년 때 수학이 3등급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1등급은 못했지만 2등급 떼기까지 찍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혼자 열심히 공부했다. 네, 소희님. 남들의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 제가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제 공부 방법에 잘 맞다고 느껴져서 제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많이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놓아버리면 그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그 겨울방학 때 거의 스카이에서 10시간은 기본이고 15시간 축적을 많이 해놔서 다행히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종 내신이 고려대학교 기준으로 1.6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그 입결이나 경쟁률 같은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보면서 제 객관적인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고 이 정도면 붙을 수 있겠다 해서 소신이랑 적정만 6장을 구성해서 육관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현역대 숙명여자대학교에 교과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고 현역 때는 상향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반수 때 학교를 다니면서 쓰니까 학종은 최저도 대부분 없어서 좀 육상향으로 지르고 말하기와 뭐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영어에 강점이 있어서 영어 면접으로 전형을 치르는 국제인재 전형인 언더우드 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신이 연대식으로 하면 1.7 정도가 나오던데 하향 곡선이어서 학종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과 전형이랑 농어촌 전형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를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수능 최저에 더 자신이 있었고 면접은 오히려 부담이 됐었어서 이화여대는 면접이 없고 최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농어촌 전형으로 써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대와 한국외대를 교과 전형으로 썼는데요. 사실 저는 생기부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으로 많이 쓰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종합은 내가 확정을 할 수 없고 대학의 입맛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중대와 외대는 교과로 쓰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고려대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 질문, 연세대학교는 안 쓰셨나요? 지망하는 진로가 교육학과인데 연세대학교는 교육학과가 문과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사범대학 안에 교육학과가 있길래 저는 서울대와 고려대로 이렇게 스카이 중에서는 그렇게 2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고3이라면 잔잔한 스트레스는 항상 있잖아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저는 일단 그게 계속 제 머리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내용을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쓰는 등 내 감정을 여기다가 다시 덜어놓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항상 12시에 독서실에서 나와서 집을 가면은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밤 12시에 그네를 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딱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 그날은 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저 12시에 이제 놀고 집에 들어가는데 또 그늘을 타더라고요. 많이 힘들구나 속으로. 못 본 척 지나가줘야겠다. 저는 무조건 오래 앉아있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움직이자 주의여서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 저희 집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뛰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노베이스로 고등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올릴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고 공부법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뛰면 그런 잡생각들이 다 없어지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도움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공부하는 순공 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다. 손! 서현님은 혼자 손을 안 드셨는데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4시간에서 아주 조금 모자른 3시간 40, 50분 정도 항상 스탑워치로 나왔습니다. 방학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순공 시간을 채웠습니다. 학기 중에도 4시간 반 그 사이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고3 여름방학인 제가 정말 불태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아침 6시 반 정도 일어나서 7시 반까지 독서실을 가서 12시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스카이 가려면 14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시간 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이게 점심 저녁 시간을 1시간씩 빼버리니까 계속 13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저녁을 포기를 하자 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저녁에 그냥 간단하게 먹을 계란이나 샌드위치 같은 걸 사와서 그냥 먹으면서 저녁 시간에 인강을 보는 식으로 저는 시간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딱 14시간에서 14시간 반 정도 나오는 공부를 그 3주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밥을 안 먹고 저는 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하루도 아침을 거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힘들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배가 찰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우유에 계란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계란 샌드위치 이런 거 아니면 고구마 편의점에 그런 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배고픈 채로 공부하는 건 더 힘들기 때문에 배를 든든히 채우고 하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였던 것 같고 학교가 끝나고 야자를 할 때는 계획표를 딱히 짜지는 않았었고 양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방학이랑 3학년 1학기 그리고 3학년 2학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방학 때는 진짜 열심히 해서 앞에서 말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침 막 6시, 7시에 스카에 가서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 1시간 동안 관리형 독서실에 나와서 영어 단어 같은 걸 암기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삼각김밥 하나를 먹는 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살아왔습니다. 큰 호수가 독서실 앞에 있어서 가끔은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먹으면서 뛰었고 뛰다 보니까 그 산책하시는 할아버지들이랑도 이제 안면을 트게 되고 그렇게 가끔 제가 말도 걸었어요. 제가 수능을 다시 보는데 막 응원해달라고 막 해서 끝에 응원도 많이 받고 간혹가다 이렇게 간식 막 새우깡도 하나 두 개씩 주시고 되게 움직이면서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 확실히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뛸 때는 아무도 제 목소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안 외워지는 개념이나 영어 단어를 말하면서 뛰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하마일 정도로 물을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그럼 또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공 시간이 너무 방해가 된다, 흐름이 끊긴다 해서 물을 정말 줄였고요. 제가 어딜 가나 항상 암기해야 될 걸 들고 다녀요. 제가 또 사탐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여서 암기할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식실 기다릴 때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당연히 보고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랑 집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30분을 저는 건대 쓰는데 다른 애들은 벌써 집 가서 스카 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뒤처진다 싶어서 무조건 항상 암기하는 게 제 손에 들려있는 채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하면서 막 급식실에 정리해 노트 들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 외우면서 먹고 저는 막상 기억이 잘 안 남는 거예요. 먹느라 바쁜데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좀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었고 또 물 얘기도 하셨는데 막 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마셨단 말이에요. 졸린 날에는 커피를 막 오전에 다 마시고 그럼 오후를 어떻게 버텼냐면 저는 그냥 물을
1.5리터 페트병을 한 몇 번 계속 채워서 소변이 마려워서 오히려 잠이 깨는. 선생님을 통해서 수시 관련 정보를 들었다. 손. 선생님을 통해서만. 네, 선생님을 통해서만 들었다. 동원 학생은 그러면 어떻게 혹시 어디서 정보를 좀 많이 얻었어요? 이것도 사실 연구TV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그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랑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에서 어떤 학생분과 교수님들 나와서 막 설명해 주시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계기로 생기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랬고요. 그리고 수시 지원 성향상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컷보다는 학교마다 컷이 다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선배님들 성적과 그 성적대에서 어떤 학교를 진학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담임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하면서 수시 카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교실에 대학 관련한 책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 학과에 대한 정보나 과거 입결이나 생기부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면접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그런 관련 정보에 대해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미디어 쪽을 지망했어서 미디어 위주로 써 있는데 경제도 찍먹하고 이제 영문학 쪽으로도 쓰고 약간 컴퓨터학과 쪽으로도 찍먹을 해서 너무 좀 중구난방이 돼서 2학년 때 과를 정할 수 있는 전형을 첫 번째로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영어가 가장 강점이 있었던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으로 된 면접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마침 또 2학년 때 학과를 정하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던 전형이어서 국제인재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과목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회문화 과목이랑 확률과 통계 과목, 그리고 제가 수강하지 않은 경제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을 엮어서 두 과목, 사회문화와 확률과 통계 둘 다 세특에 적힌 프로젝트가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개념을 응용하여서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탐구 방법을 이용한 큰 프로젝트. 그런데 프로젝트는 또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사회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문화 세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수학적인 부분은 확률과 통계에서 최대한 언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에 강점이 있었고 영문학 쪽으로도 학종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에서도 영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과목 간의 유기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데서도 알려지지 않는 꿀팁 하나인데 생활기록부에서 보통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자 보고서나 추가 탐구를 해서 선생님들께 제출하는데 선생님들이 제 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받다 보니 제대로 신경을 써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랑 세특에 들어가고 싶은 부분을 먼저 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고서 맨 앞에 딱 붙여두고 갔습니다. 고2, 고3 때 세특은 확실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선생님이 키워드를 저의 요약에서 보고 참고해 주신 게 확실히 보여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의도했던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 적이 있어서 저도 정말 마지막에 요약이나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넣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 1학기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거의 이제 처음으로 항상 진로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나 희망 진로 분야 같은 거를 조사하는 시간도 당연히 있었고 이 기회에 제 생기부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은 3년 내내 많이 헤맬 것 같아서 좀 작정하고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때 마침 연구TV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 그 영상이 떠서 그 영상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영상들을 봤었고 그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냐면은 1, 2, 3학년에 약간 유기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1학년 때는 그래도 기초적인 수학 시간에 기본적인 논리회로 기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간단한 논리회로를 만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탐구들을 했었고 발표를 마칠 때 뭐뭐를 하고자 하는 포부를 보임 이런 식으로 추후에 활동을 계획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2학년 때 해나가면서 또 심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고 1, 2학년 때는 약간 지식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식으로 했다 보니까 3학년 때는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때 순차적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토론 전문가 특강, 선배 추천 감동 강연 이런 거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신청해서 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런 활동할 때마다 끝날 때 보고서를 엄청 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생기부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뭐에 참여함 그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략을 바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좀
좀 길게 적힐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활동수를 많이 줄여나갔고, 리더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1학년이랑 3학년 때 학급 회장이랑 부회장을 했었고, 2학년 때는 그래도 뭔가 공부할 과목수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을 뺏길 것 같다 해서 이제 선거 자체를 안 나갔는데, 저는 그 대신에 이제 자원에서 학급 회장 선거를 진행을 한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질문 만들어서 뭐 이 학생들에게, 회장 후보들에게 뭐 그 학생들의 자질을 알아볼 수 있게 좀 잘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승기부에도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드러냈다고 생각됩니다. 학급 임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급 임원 그 자체로는 하는 활동이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학급 임원이 되면 반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봉사 관련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생기부에 녹아든 진로 중에서 미디어과에 가장 집중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학급 반장을 제가 3년 내내 함으로써 반 친구들과의 영상을 1년 동안 기록하기, 또는 영상 제작을 하기, 아니면 학급 뉴스 만들기. 근데 이제 학급 뉴스에서 또 제가 교과 시간에 관심이 있었던 이슈를 학급 뉴스에 녹아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학급 임원의 직책을 가짐으로써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 부반장 추천드립니다. 전에 겨울방학부터 진로를 미리 좀 정하고 생기부를 채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디어 쪽으로 정했는데 그냥 미디어로 2학년 때까지 지식적인 측면을 많이 채워갔고, 1학년이랑 2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아예 검토도 안 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 돼서 보니까 엄청 1차원적으로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3학년 생기부가 중요하겠다. 1학년 때나 2학년 때 했던 거를 더 심화적으로 하거나 살짝 더 확장하는 식으로 3학년 때 생기부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논문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논문이 공립에서는 아예 제목도 안 쓰인단 말이에요. 대학에서는 그냥 제가 어떤 주제를 했는지만 보고 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논문에서 주제를 차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검증된 자료라면 더 신빙성이 있고, 그래서 논문에서 주제를 차용해서 독서를 함으로써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때는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배웠고, 또 좋은 지도자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나도 이런 좋은 영향을 내가 받았던 것처럼 다른 학생들에게도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교육 분야를 생기부의 방향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에게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분에 이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또 학습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평생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장애 아들을 위한 특수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기업에 취직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여하는 인사팀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과목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에서 노동인권에 대해서 배울 때는 옛날에는 노동인권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또 교육을 통해서 요즘엔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 너무 교육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회의 이런 이슈들과 엮으면서 이렇게 생기부에 적어 나가는 것을 또 방향으로 삼았고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디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3년 내내 학급 임원을 했었고, 또 학생회 활동도 하고, 또 운이 좋게 또 전교 임원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제 리더십이 생기부에 녹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저희 학교도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그런 방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또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등 또 청소년의 심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생기부에 자연스럽게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매 학년 끝날 때마다 생기부를 정말 많이 회독을 하면서 그 전 학년에 했던 활동들을 그 다음 학년에 좀 더 심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지리 과목에서 난민에 관한 책을 읽고 그 감상문을 썼던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에서 시작이 되어서 고3 때는 난민 중에서도 환경 난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화를 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했지만 이화여대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을 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 전형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만 쓸 수 있는데, 큰 장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 비해서 내신 컷이 낮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낮더라도 소신 있게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술을 좀 적게 뽑기 때문에 좀 운에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농어촌이 가능한 학교라면 최소한 한 장 정도는 소신 있게 꼭 지원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최저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최저가 있는 농어촌 전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면접에 좀 더 강점이라면 면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전형에 또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다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428로 정시면은 고려대를 못 가지만 428 수시면 고려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최저에 힘을 모두 쏟으세요. 계속 스스로를 믿고 다독이고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26학번 혹은 그 이후의 후배로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동기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주변에는 눈을 돌리지 말고 자신만을 보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근데 밥 안 먹으면 좀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아끼고 좀 좋다는 생각으로 안 먹어요. 예? 아니 그 에너지가 밥심으로 나오는 거 근데 아니었어요? 어차피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그냥 많이 먹으면 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밥 먹고 10분을 꼭 잤어요.